자,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방사통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2주 약 치료 4회 정도 전후해서 통증이 가라앉아요.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수술적인 방법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소위 괴사 현상에 의해서 신경에 염증이 발생된 그 허리 디스크 있죠. 이 경우에는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로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떤 동작에서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켜서요, 그냥 눕혀놔요. 2, 3주, 3, 4주 정도 눕혀놓으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해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익스트루전 이상이 있고 증상이 허리, 엉덩이 그리고 무릎 이하로 통증이 방사통이 명확하고 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 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수술적 방법을 하는 선생님들도 대안을 제시 못합니다. 왜? 이 경우에 통증 자체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허리 디스크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 치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달 이상을 끌고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다가 도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다양한 논문,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더니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에 있는 허리 디스크 환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학회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어떤 전류를 어느 정도 강도로 쓰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고, 적용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 치료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교재를 보시면 EMB1이 뭐고, EMB2가 뭐고, EB가 뭐고, APCT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참 다양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적용을 했을 때 환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있죠?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너무 아파서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수술밖에 없다. 통증을 줄이는데 수술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기준에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허리 대단히 아프고요. 엉덩이가 쿡쿡 세기가 박혀. 걸을 때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무릎 바깥쪽 해서 발목 통증이 대단히 심한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방사통 환자입니다. 이쪽은 통증이 전혀 없어요. 요렇게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걸을 때 절뚝거립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눕지도 못합니다. 그런 환자. 그리고 환자의 나이가 26세야. 아주 젊으니까 신경의 과민화 현상이 더 많으므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겠죠. 포인트는 여러분 다 아시는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고 레시피만 말씀드릴게요. EMB1, ACB 변조합니다. LS, S2 합니다. 다음 L5 어퍼 GSF 변조 EMB1입니다. 여기도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극을 받고, 그래서 극을 위에가 네거티브 밑에가 포지티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APCT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퍼 GSF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잘 설명이 됐는데 S3 포라멘 있죠? S3 포라멘 가로 평행선 크레스트의 미들라인입니다. 십자가 딱 그으면 중앙점 있죠? 중앙점이 바로 여기 밑에 엉덩이 있죠? 어퍼 GSF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드라인에서 피리포미스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피리포미스 포인트는 여기야. 근데 지금 어퍼 GSF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약간 다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정확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조합니다. 변조 3포인트.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파수 B로 할 때요, 페러니얼 쿨럭 혹은 TBR 쿨럭이 있어요. 만약에 페러니얼 쿨럭이면은 네거티브를 바깥쪽, 레터럴 쪽으로 가야지 되고요. TBR 쿨럭이면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가 메디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페러니얼 쿨럭을 할 때는 도시 플렉션을 메인으로 잡고 플란타 플렉션을 살짝 유도해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라면 TBR 쿨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플란타 플렉션을 기준점으로 잡고 도시 플렉션을 유도해서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중심점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칼프 밸리를 때려주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러니얼 쪽으로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레터럴 쪽으로 네거티브를 찍고요. 종아리 쪽으로, 무릎 뒤쪽으로 아픈 사람은 네거티브를 안쪽으로 붙여서 변조를 적용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램프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PSIS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A, B에 APCT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추가로 패드 움직이지 말고 EMB2를 하십시오. EMB2는 A에 1500, 250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APCT, A의 B값 적용할 때 있죠. 그렇게 적용할 때하고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 참고하시고 엉덩이 수축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L5 어퍼 GSF 있잖아요. 여기는 APCT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 극이 바뀌잖아요. 극이 바뀌면 EMB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모습으로 L5 기존에 네가를 찍고 어퍼 GSF의 포즈를 찍게 되면은 APCT 정확하게 언급드리면 수페레이 글루테얼 러브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글루테우스 미니머스모스를 건드려 주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PSIS 할 때하고 동일한 반응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APCT의 A와 B 값만 적용합니다. 자, 위에 두 포인트는 APCT A, B 값에 EMB2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고요. 자, 지금부터는 APCT A와 B 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S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LS 찍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치료 포인트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피드백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조 CAB는 LS, S2, L5 어퍼 GSF, 쿨럭은 페르니얼 쪽이냐 TBR 쪽이냐 잡아서 주파수 A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안 될 겁니다. B로 적용하십시오. 숙련도가 높다면 A로 적용하십시오.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 칼프 변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PSIS하고 L5 어퍼 GSF 같은 경우에는 APCT 플러스 EMB2 변조를 합니다. 그리고 APCT A와 B 값으로 LS와 S2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환자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차팅했던 그 내용입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요, 디스크가 명확했어요. 익스트루전.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룸바 스프레이, 허리 인대 염자에 준해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큐트 백페인 환자가 왔을 때 적용하고 싶으면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이걸 메모해 놓으세요. 이대로 적용하면 환자는 당일날 바로 다 좋아집니다. 그 다음날 무척 좋고요. 두세 번이면 끝나요. 이걸 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한 달, 두 달 갈 필요가 없겠죠. 5일 뒤에 왔습니다. 약간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수준이 바스 7에서 바스 5 정도니까 뭐 약간 좋아진 거지 그렇게 특별히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경에 대해서 치료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레시피로 치료하고는 3일 뒤에 봤거든요. 3일 뒤에 봤더니 똑같이 아파. 근데 전체적으로는 처음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계속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환자가 너무 아픈 게 오래되니까 수술을 얘기한 병원 있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이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수술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허리 디스크 방사통에 준한 치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오라 그랬는데 엄청 떨어졌어. 그러면서 엉덩이 통증이 살짝쿵, 이게 약간 그 뻐근한 정도죠. 약간 뻐근한 정도. 그리고 발목 통증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날 이 친구가요, 혹시 술 먹어도 되냐고 라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레시피가 되겠죠. 더 좋아졌어요. 4일 뒤에 왔는데
약간씩 통증이 있는데 뭐 띵뛰기도 되고 운동도 되고 오래 앉아 있어도 되고 안 아프고 학생이거든요. 약간 좀 허리가 뻐근한 정도인데 금방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또 적용했습니다. 하고 치료 후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10일 뒤에 내원을 또 체크를 했는데 10일 내원 시에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바스가 언더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뭐 못 느끼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6번 치료했습니다. 6번 치료했고 3회차 치료부터 환자가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약 열흘 정도 고생했어요. 열흘 정도 고생하고 그 뒤부터는 랄랄랄라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허리 디스크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초기 염증이 매우 심할 때 전형적인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무릎 이하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요. 수술 외에는요. 이 경우에 몰핀 써도 계속 아파. 엄청나게 아픕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나도 아파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을 못 댔어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환자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통증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환자를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환자는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런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